고종하면은 일본에 의한 독살설. 야, 여기서 이제 이완용이가 나오네요. 식혜에 독을 타서 올렸고 그걸 마시고 고종이 사망했다는 건데 네네. 그날 밤 이제 고종에게 식혜를 올린 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갑자기 사망하게 된 거예요. 보면 좀 이상한 게 혀가 없어진다는 건 사실 저는 식혜 타도 냄새가 나지 않을 거 몇 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네네. 이게 실제 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사인의 추억.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호입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볼 인물은 누구인지. 조선 후기 26대 왕, 그다음에 대한제국 1대 황제 고종의 죽음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고종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 고종하면은 공부 조금 했었거든요. 예. 가베를 즐겨 마셨다, 커피를. 그리고 이제 전기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약간 외래 이 문화들을 좀 받아들이는 걸 좋아했다, 뭐 이런 것들 조금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막을 내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순간에 있었던 왕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종하면은 이제 일본에 의한 독살설, 이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고종한다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거의 다 독살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907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될 때 순종이 즉위하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덕수궁에 가게 되는데 약 12년 후인 1919년 1월 21일 만 66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고종의 사망 소식을 처음 알렸던 이제 매일신보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우가 있던 20일 아침에도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오전 11시가 지나 침소에서 나와 평일과 같이 담화가 있은 후 밤 11시가 지나서 침전에 들었다가 오전 1시 45분 돌연 환우가 깊어졌다. 뇌일혈증으로 진단하고 치료 중이나 경과가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뇌일혈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흔하게 쓴 용어는 뇌출혈이에요. 네. 갑자기 사망한 거 뇌출혈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사망 전에도 뭐 오랫동안 아팠으면 좀 모르겠는데 평소 건강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평소랑 똑같았는데 갑자기 이 죽음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고종이 일본한테 독살당했다. 라고 이제 소문이 일파만파로 막 번지기 시작한 거죠. 고종의 사망이 기폭제가 돼서 사실 3.1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100여 년 전에 독살설을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저희가 고종의 죽음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제외하고 법의학적 관점에서 고종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 한번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당시 돌았던 독살설의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1운동 당시 발행됐던 국민회보를 보면 우리 태상 황제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가장 큰 역정놈인 이완용이 궁녀 2사람을 핍박하여 한밤중에 식혜에 독약을 탄 후 들이게 하였다. 두 궁녀도 동시에 독살하였다고 한다. 야, 여기서 이제 이완용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제 고종이 즐겨 드시던 음식이 식혜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식혜에 독을 타서 고종에게 올렸고 그걸 마시고 고종이 사망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날 밤 이제 고종에게 식혜를 올린 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뭐 궁녀. 네네. 그 궁녀들이 나인 둘이 그 일이 있은 후에 감기, 심한 기침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살설이 크게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음. 꼭 뭐가 이런 찜찜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고종이 정말 독살 당한 거라면 시신에 우리가 반응이 나타났을 건데 그거와 관련된 기록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실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종 사망 당일에 순종실록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네네. 묘시에 태왕 전하가 덕수궁 함령전에서 승하했다. 라는 말 이외에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왜 그러면 이 고종 독살설이 많이 퍼졌냐를 네. 보면 근거가 되는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당시 친일 지식인이었던 윤치호라는 사람이 네네. 일기를 남겼는데 거기에 고종의 염에 참여했던 민영다리 한 말을 건너 들은 윤치호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종이 사망했을 당시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네. 어쨌든 전에 들은 이야기를 이제 남긴 거죠, 기록으로. 그렇죠. 네. 네. 자, 독살설의 증거를 5개를 이제 드러났는데 완벽하게 건강하던 광무태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 안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했다. 두 번째, 하루 이틀 사이에 팔다리가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통넓은 한복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세 번째, 황제의 이가 모두 빠져 있고 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네 번째, 목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다. 다섯 번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궁녀 2명이 의문사했다. 이게 이제 독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부풀어 올랐다. 이건 사실 부패에서 흔한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그때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대에는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보관 시신을? 안 치실? 냉장고에. 네네네. 영화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팔 이렇게 툭 떨어져. 맞아. 거기는 서늘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게 또 이제 고종 황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따뜻한 곳에 놔두거나 이렇게 안락한 곳에 놔두면 쉽게 부패가 돼요. 네네. 그렇게 되면 몸이 부풀어 오릅니다. 고환도 부풀어져요. 고환도 막 이만해져요. 핸드볼 공만해져요, 진짜로. 막 공기가 막 붕 떠갖고. 너무 무서워. 그다음에 이제 막 여기 몸에 검은 줄처럼 혈관 따라서 쭉쭉쭉쭉쭉쭉 줄이 나게 됩니다.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 보면 네. 목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 가량의 검은 줄이 나 있었다. 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실제. 네. 진짜요? 부패된. 이거 어때요? 검은 줄이 쫙쫙쫙 나 있죠? 네. 네. 이게 부패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균들이 막 혈관을 따라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구나. 네, 그래서 가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걸 영어로는 마블링이라고 하거든요. 소고기 마블링 할 때가 마블링처럼. 너무 잔인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마블링을 안 좋아해요. 네. 근데 하여튼 이 독살설 읽어주신 거 있죠? 네.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다. 복부까지 검은 줄.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패의 흔적이다. 아니 근데 3번도 그 내용만 보면 좀 이상한 게 황제 이가 모두 빠져 있고 혀가 사라졌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검할 때 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노숙자분들 네. 이렇게 치주 같은 게 안 좋거나 이러면 죽으면서 또 이게 부패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는 이제 평소 치아 건강 안 좋은 경우에는 부풀어 오르면서 빠져요. 치아가? 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종이 치아 문제로 진료를 받은 적이 수차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3년에 반찬에 모래가 섞여 있어서 야 왕이 먹는데도 이렇게 반찬에 모래가 섞여 있네. 야 그거 한번 싹 갈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가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원래 썩어 있던 치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이제 치아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추정이 되고요. 또 당시에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금보강제를 섞은 임플란트를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기술력이 있었어요? 아마 왕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특별하게 초빙을 해갖고 아마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치아가 부패되면서 임플란트 빠지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근데 이 치아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혀가 없어진다는 건 사실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부패가 좀 심하게 되면 입안을 열어봤을 때 이게 현지를 몰라요.
너무 두터워서 깜짝 이게 진한 녹색 그런 색에 막 갑자기 커져 있는 게 있으니까 처음 보면 이게 혀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네. 평소와 다른 것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종이 예전에 아편으로 한번 독사를 당할 뻔한 적. 무색 묻히고 또 물에도 잘 녹아서 약하게 먹인 거 아니냐. 그 정도 못 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지금 와 보니까 네. 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구나.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그러면은 만약에 시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 않나요? 1번 식혜를 마신 다음에 30분 만에 심한 경련을 일으켜 사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럽긴 하죠. 네. 식혜 타도 냄새가 나지 않을 거, 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딱 먹고 30분 만에 이런 경련이 일으킬 수 있는 독약이 뭘까? 몇 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네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당시에 많이 써졌던 거, 독약으로 많이 썼던 거 비상입니다. 비상이요? 네. 비상. 비상 그러면 비소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 이 독약을 비상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사약 아시죠? 사약. 네네네. 이 사약이 가장 많은 썼던 게 이 비상입니다. 그래서 무색 무치고 또 물에도 잘 녹아서 그래서 그 식혜에 타서 무색 무치로 먹일 수 있는 거 우선 비상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먹고 막 하면서 막 바로 죽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과장이다. 아, 그래요? 그렇게 좋은 독약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죽여요? 되게 사약을? 네. 꽤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죽거나 배가 너무 아파야 돼요. 이게 일단 먹 들어가면서 구토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칵 죽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서 네. 같은 독약을 먹어도 안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치사량이 리설 도즈 50라는 걸 많이 써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몸무게에 따라서 50%가 죽는 양이 치사량이에요. 네네네. 그 말은 50%는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사약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약을 한 사발 먹으면 이렇게 좀 있다 배 아파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몇 사발을 먹어도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술 센 사람, 그러니까 치사량이 센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안 죽을 수도 그렇죠. 있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죽어 해서 먹었는데 너무 아파.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멀쩡해. 또 가. 또 줘.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 고종을 비상을 사용해서 독살을 쓸 가능성은 좀 적네요. 낮다고 봅니다. 특히 우와 막 배 아프다 그러고 막 몰라도 뭐 마시고 30분 만에 경련을 일으키고 사망 맞지 않아요.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한 건데. 항상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종이 예전에 아편으로 한번 독살을 당할 뻔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김옥륙?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고종이 또 갑에 그 커피를 또 즐겨 마시니까 거기에다 아편을 타가지고 그때 순종이랑 같이 마셨는데 순종은 아예 쭉 먹었고 그리고 막 구토하고 이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는데 고종은 그냥 한 모금인가 먹고 뱉었다고 해가지고 큰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혹시 이번에도 아편일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게 식혜 아편을 탔다.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커피를 뱉었던 고종이 식혜에 만약에 아편을 탔으면 그걸 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의문이 들고요. 또 아편이라는 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의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몸을 다운시켜요. 그다음에 이제 구토 작용을 일으키는 경련 증상이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는 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다른 후보가 있어요, 독약? 제가 만약에 제가 막 그 나쁜 사람이라서 고종을 암살해야겠다. 네네. 이러면 저는 주저없이 청산가리를 썼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뭐 청산가리를 쓰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안 계시고 딴 데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청산가리가 사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도 있었고. 네. 그거 보면서 진짜 열받았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당연히. 역시 찐팬이시군요. 찐팬이죠. 네. 그게 근데 흔하게 좀 많이 막 우리 청산가리 항상 이야기하는데 청산가리가 정확히 뭐고 좀 이유가 뭔지. 청산가리를 먹으면
질식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쉬울는지 모르겠어요. 미토콘드리아에 아유, 적혈구. 아니 적혈구 안에 세포 안에 다 있습니다. 아, 예. 미토콘드리아 안에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산소를 못 가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산소를 차단하는구나.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질식하려면 한 5분은 걸리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네. 그런 것처럼 성상 먹으면 5분쯤 있다가 욱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명탐정 코난 같은 거 보면, 제가 코난을 자주 보는데 코난 보니까 딱 먹고 윽 하고 쓰러지면 갑자기 코난이 딱 잠깐 하면서 나타나서 네네네네. 아몬드 냄새가 나는군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몬드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몬드 냄새가 어때요? 고소하잖아요. 네. 그 아몬드가 아니에요. 비터 아몬드라고 그래서 냄새가 되게 이상한. 근데 코난 좋아하시는 거? 아들이 좋아해서 어렸을 때 자주 보다 보니까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하여튼 약간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는 한 반만 맡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인구에. 그래요? 근데 이 인구 절반이 못 맡는 냄새면 그 정도 못 맡을 가능성이 거의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 냄새가 이게 처음 맡아보면 또 뭔지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염기성이에요. 좀 강한. 그래서 청산가리를 탄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못 먹어요. 아려갖고. 이게 먹은 순간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아림이 있다고 해요. 살아난 사람이. 근데 막걸리도 근데 딱 먹으면. 맞아. 막걸리는 그러면 왜 탔는데 먹었을까? 네. 막걸리는 약간 산성이에요. 둘이 합쳐지면 중화가 되면서 청산가리 특유의 아린 맛이 좀 사라지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사실 근데 식혜도 산성이긴 해요. 그래요? 근데 식혜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먹었다면 고종이 이걸 몰랐을까? 약간 이런 의문은 들어요. 30분 뒤에 또 경련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청산가리를 먹었다면 한 5분 정도 뒤에 사망하는 게 맞아요. 약간 맞진 않아요. 다만 이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하게 먹인 거 아니냐. 그쵸. 시가량 이하로 먹어. 진하게 먹인 게 아니라 좀 살짝 타서. 좀 이렇게 호흡이 안 되다가 돌아가시게 한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아트의 영역이에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아트의 영역이라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산은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 케이스에서 좀 안 맞다. 당시 일본에 의한 독살설이 퍼져나가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일본이 독살설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3월 16일자의 매일신보를 보면요. 식혜를 가져오라는 분부를 받고 나인이 은그릇에 담아 먼저 기미하고 올렸다. 12시 10분경 알라그자의 기대에 잠을 청했고 새벽 1시 15분경 돌연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왼다리는 의자 아래로 떨어뜨렸다. 뇌일혈로 진단했다. 두 나인 역시 명백한 병사다. 첫 번째 나인은 수년 전부터 폐결핵 증세가 있었고 2월 2일 오전 3시경 여러 번 피를 토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두 번째 나인은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1월 23일 사망했다. 일본 발표를 해서 못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쵸. 일단 객관적으로 이런 기록이 있다면 일단 나인들은 네네. 이거는 피를 토하면서 죽는 거는 당시 결핵의 흔한 사망 원인이었어요. 네네네. 또 두 번째 나이는 감기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혹시 1919년 사망 원인 1위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 보니까 네.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스페인 독감? 네. 이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걸 겪으면서 막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게 많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인들의 죽음은 합리적인 근거를 있다. 이걸로 보면. 그러면은 자다가 소리와 함께 돌연 쓰러진 고종은 이게 뇌출혈이 갑자기 이렇게 고종처럼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팍 터지나요?
보통은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뇌압이 상승되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또 구역질이 나요. 네네네. 그래서 막 토하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은 근데 가끔은 얼마만큼 많이 출혈이 나느냐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경련이만 일으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고종이 쓰러진 이후에 어떤 증상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당시 고종을 진찰했던 의사가 경성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 5일 전 식욕 없고 불면 증상을 호소했다. 진찰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대요. 네. 새벽 1시 15분경 의자에 앉아있다가 첫 번째 발작, 경련을 일으켰대요. 네. 이후 2, 3회에서 7회까지 경련을 계속 일으킵니다. 전신 경련. 이건 뇌질환에서 흔하고 뇌출혈에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 3회부터 맥박이 110, 네 번째 경련부터 맥박이 130, 140 올라가면서 체온이 상승했대요.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체온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면서 8회부터 경련부터 완전히 의식이 없어요. 네네. 경련이 12회에 이어졌고 오전 6시경 1시에 발작한 게 6시에 사망한 거죠. 5시간 정도. 맞아요. 경련이 지속되고 체온 오르고 이렇다. 뇌출혈로 봐도 무방한. 그러면 만약에 정말 뇌출혈로 사망을 한 거면 갑자기 고종이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보면 뇌동맥류 파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뇌동맥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 한쪽이. 네. 근데 이제 이게 확 터지면 압도적으로 혈액이 밀고 나오면서 뇌가 순식간에 압박을 받았고 그러면 의식을 잃고 경련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돌아가신 분들 저희가 부검할 때 현장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확 떠. 저도 그런 거 본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수영하다가 갑자기 둥둥 떠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익사인 줄 알았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뇌동맥류 파열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뇌동맥류가 생기는 이유는? 예, 운이 없어서. 그럼 너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거 하려면 MRI와 MR 안지오라 그래서 좀 비싼 영상을 찍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고종에게 뇌동맥류가 있었다고 한들 뭐 그때 MRI가 있고 이런 게 아니까 사실 미리 진단하기가 어려웠어. 맞아요. 그리고 수술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그냥 그 혈관에다가 철사 같은 걸 넣습니다. 오유. 그래서 이 머릿속까지 철사가 쑥 들어가서 오유. 그래서 코일을 거기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유. 시술로. 너무 아플 것 같아. 아니 아프지 않게 하죠. 예. 네, 그래서 월급 타면 보통 부모님께 내복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해드리잖아요. 건강검진도 하나 이렇게 좀 찍으세요. 건강검진 부모님 풀코스로. 아, 잘하셨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세브란스. 서울대에서 하셨어요. 좀 그게 아쉽다. 자,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뇌출혈의 한 4분의 3 원인은 고혈압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꾸준히 고혈압인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런 거 왜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 아니 얘가 내 딸이라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지 않아요? 괜찮으십니까? 막 알고 봤더니 악녀가 내 딸이 아니고 이제 착한 애가 내 딸이고 얘가 내 딸이라니. 그러니까 이런 고혈압의 급작스러운 발작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건강했다고 하는데 사망 당시 고종 나이가 만 66세예요. 게다가 이제 당시 생활 습관에 보면 큰 활동 없이 오전 11시에 일어나서 이 야식을 먹고 얼마 있다 자는 생활 패턴. 또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을까요? 나라를 결론적으로는 잃은 거잖아요. 또 만국의 군주고. 그리고 이제 불면증도 있다고 하니까 불면증에다가 스트레스에다가 야식을 먹는 습관 등등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고혈압 플러스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종의 사인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상 독살은 좀 무리인 것 같다. 독살설을 하기에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뇌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의 사인의 추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